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개인연금이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운용 방식도 다르고 세금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연금 선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고를 때 좀 상대적으로 뭔가 우월한 개인연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서칭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 개인연금 영역은 어떤 특정 기준점을 딱 두고 이런 상황이 이게 좋고 저런 상황이 저게 좋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사람마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투자 성향 다르고 투자에 대한 경험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도 사실 다 다르고 은퇴 이후에 노동소득이 있을지 없을지도 다 다르고, 그리고 부동산 보유 자산 규모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연금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연금이 무조건 옳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어떤 최소한의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선택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제가 그 기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점은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개인연금을 딱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액공제가 필요한 사람이냐 혹은 비과세가 필요한 사람이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액공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연금저축 계좌들, 그리고 IRP 계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비과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금보험이 선택지가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액공제가 필요하고 비과세가 필요할까? 세액공제가 필요한 사람들, 당연히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당연히 요 세액공제가 이렇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도 사실 비과세 준비를 하실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럼 비과세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 일단 뭐 당연히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세액공제 연금을 선택을 할 필요가 높지 않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업주부 혹은 학생, 근데 뭐 학생이 연금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는 좀 제외하고, 플러스 고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이제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비과세가 필요하고, 중간에 있는 요 직장인과 사업자는 소득 규모에 따라서 이 비과세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 전략의 모두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유행처럼 개인연금 선택을 할 때 이쪽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기는 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절세 전략에 있어서 이 비과세를 놓치고 가시면 은퇴 이후에 좀 상당히 많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세금을 기준점으로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투자 성향이랑 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연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개인연금 대표적으로 이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운용 방식이 크게 각각 두 가지입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금이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굴릴 수 있는 연금이 있겠죠. 공격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일단은 당연히 투자 성향이 좀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재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투자를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노후에 은퇴자금을 원하는 만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도 공격적이고 재정 상황이 막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중에서도 증권사에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서 ETF나 펀드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성향이 좀 보수적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뭐 한 달에 뭐 300, 500만 원 이렇게 노후 준비에 이제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 주식형 자산에 내 돈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죠. 이런 케이스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은 이거 잘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 있는 연금 계좌를 만들더라도 요 뭐 ETF나 펀드를 주식형이 아니라 요 채권형을 선택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지는 않아요. 연금보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고 재정 여력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라면은
ETF나 펀드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반대 케이스라면은 비과세 연금 중에서는 이제 특정 수익률을 보증을 해주는 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금을 통해서 미래 연금 소득을 가입하자마자 확정짓는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능력인데요. 이게 장기 투자하면은 좋고 성공률 높아지고, 뭐 요즘에 ETF 활용을 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쪽 분야를 뭐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투자 어떤 상품, 대표적으로 주식형 자산들, 그리고 채권형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개인연금의 운용 방식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 투자 관리 능력이 좋다라고 보면은 ETF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가 선택지가 되겠고, 그 반대 케이스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사에 연금저축이 있지만 요거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TF나 펀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보험도 똑같아요. 내가 관리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ETF나 펀드로 적립금을 운용을 하시고, 관리하는 거 너무 귀찮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한 달에 50만 원 가입을 하면은 뭐 65세 연금 뭐 100만 원씩 나오는 그냥 요 확정되는 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정 수익형 연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대안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선택, 세금에 따라서 세액공제냐 비과세냐,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쨌든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을 하시되 주식 비중을 높여서 운용을 하거나 혹은 채권 비중 위주로 운용을 하는 전략이 있을 거고요. 비과세 연금도 내가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고 같은 돈을 넣어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적 배당형 뭐 펀드나 ETF로 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라면은 최대 7에서 8%의 확정이자를 보증을 해주는 그런 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 능력에 따라서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수많은 ETF 중에서 뭐 요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거 비중 이만큼 늘리고 줄이고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TDF라는 ETF나 TDF 펀드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연금 중에서는 뭐 확정 수익형이 있으니까 적립금 운용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컨셉이 하나 있고, 또 자동 자산 배분형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알아서 판매사가 이제 펀드나 ETF를 세팅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선택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연금 소득을 목표로 해서 내가 저축과 투자를 하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았지만, 사실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동성이죠. 유동성. 내가 중간에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은퇴 시점에 연금 소득이 아니고 그냥 일시에 큰 돈을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그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따라서 내가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보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유동성은 사실은 길게 보면은 세액공제형 상품이 오히려 유동성은 살짝 떨어지죠. 왜냐면 얘네들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를 좀 많이 내야 되고, 사실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초기에는 사실 유동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런 확정 수익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있느냐,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품마다 그리고 계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에게 맞는 개인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개인연금 선택, 이런 상황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내가 소득이 250 정도인데 내가 나이가 30살이다 그러면은 사실 연금저축 펀드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거의 정답에 가깝죠. 그리고 운용 방식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30만 원을 35년 동안 기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오면 여기 쌓이는 돈이 2억밖에 안 돼요. 2억 가지고 노후 준비를 완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운용을 해야 되고, 기대 수익률이 10%를 달성할 수 있다라면은 3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무려 9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10%라는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말처럼 쉽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냐? 또 그렇지는 않죠. 평균적으로 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의 근사치를 보이기 때문에 저 10%라는 목표 수익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뭐 되게 꿈 같은 수익률도 아니고 오히려 좀 현실적인 수익률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2년, 3년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이게 10년, 20년 모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얘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은데 나이도 이제 좀 많다. 이런 케이스는 일단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비과세 둘 다 필요하고요. 조금 공격적인 적립금 운용은 연금저축 펀드로, 그리고 일부는 좀 안정적인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노후에 원하는 금액을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도대체 이제 얼마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냐? 사실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이제 근사치로 말씀을 드리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10%, 40대는 소득의 20%, 50대는 요 소득의 100%가 아니고요. 저축 가능한 예산 100%를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요 계산해 보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30대라면은 평균 소득을 3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의 10%인 30만 원씩 10%의 기대 수익률로 30년간 모으면은 한 6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년이 더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노후 자금 거의 10억까지도 이제 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보세요. 불과 30년이냐 35년이냐 5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5년 때문에 6억이 되느냐 9억 7천만 원이 되느냐, 그 5년 동안에 투입되는 원금의 규모는 사실 2천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전체 자산의 규모가 거의 2배 육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노후 자금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만 원씩 저축을 하고 똑같은 수익률로 돈을 모으고, 하지만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짧겠죠. 그래도 겨우겨우 5억 5천 정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30대에 비해서 매달 투입하는 투자 금액은 거의 3배에 가깝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저축과 투자를 하시더라도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사실 4억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50대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소득 기간의 연장이죠. 내가 이 회사에서 은퇴 시기를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는 없지만 제2의 어떤 다른 직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 부동산 자산의 리모델링이죠. 부동산 자산이 한 20억 되는데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 은퇴 준비는 사실 내가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여력과 저축 여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30대가 30만 원씩 모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돈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50대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의 리모델링이 좀 많이 시급해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좀 정답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개인연금이랑 해외 주식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셔라. 개인연금은 일단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줍니다. 연금이 좋은 이유는 노후에 그냥 월급처럼 돈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200만 원, 300만 원 이 돈이 그냥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의 그 어떤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줍니다. 왜냐면 노후에는 내가 이 신체가 멀쩡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어렵지 않은데 노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연금 소득이 국민연금과 뭐 이런 것들과 다 합쳐져 가지고 연금 소득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달성이 되면은 적어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소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개인연금이 이제 필수적이고, 하지만 노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생존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은퇴 이후에도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를 많이 불려야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중에 뭐 배당소득이든 혹은 뭐 임대소득이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미국 주식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플 지금 요즘 한 $200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살려면은 거진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매달 한 주씩 모으기가 사실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소수점 거래라는 게 가능하고, 혹은 ETF를 활용을 하면은 뭐 10,000원 혹은 뭐 몇천 원으로 미국 주식 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10,000원으로 분산 투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모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핑계 때문에 이걸 모으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연금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개인연금을 선택을 할 거면 가급적이면 저는 좀 ETF나 펀드로 좀 공격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한 그런 연금이 사실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 이 연금에 넣을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아요. 보통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수익률을 높여서 복리의 힘을 빌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투자가 아니고선 사실은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정말 우량하고 좋은 회사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사서 모으셔라. 언제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언제 팔아요? 왜 팔아요? 은퇴할 때 그때 그냥 하나씩 팔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그때 가서 이거 한 주 한 주 파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때 가서 이제 배당주로 바꾸면은 뭐 배당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 준비하시면은 조금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는 개인연금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마다 사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오늘 이 영상이 아주 정확한 가이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 기준, 투자 성향 기준, 그리고 목표했던 금액과 내 재정 상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적립금을 운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진짜 뭐 ETF나 펀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할지, IRP가 유리할지, 연금보험이 유리할지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